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예요.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찔한 순간들이었답니다. 결혼 7년 차,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2층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속에는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답니다. 모든 건 작년 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친정에 한 달간 가시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큰 수술을 받게 되어 간병을 가신 거였죠.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저로서는 솔직히 조금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어요. 며느라, 내가 없는 동안 아버님 식사 잘 챙겨드려야 해. 알았지? 시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아침 현관에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시아버지는 올해 62살이셨는데 최근에 조기 퇴직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처음 며칠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며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가끔씩 제 쪽을 흘끔흘끔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시선이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답니다. 며느라,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빼며 대답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가셨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단순히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 해서 이상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식사를 차려드리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거나 볼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마치 제 행동을 예상이라도 한 듯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잠깐 이리 와봐. 허리가 아픈데 파스 좀 붙여줄래?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거절할 명분도 없어서 마지못해 다가갔죠. 시아버지는 셔츠를 들어 올리시며 허리를 보여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스를 붙여드리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며느라, 손이 참 곱구나. 우리 아들이 복이 있어. 그 순간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손을 빼내며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이상하다니? 무슨 일 있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물었어요.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시려고 해.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 정말이야. 오늘도 파스 붙여달라고 하시면서 내 손목을 잡고 그건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의심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남편의 반응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며칠 후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엄마, 시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일단 조심해. 그리고 절대 단둘이 있지 마.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녹음이라도 해도. 엄마의 조언대로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항상 켜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시아버지를 피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운명은 정말 잔인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일주일 전 남편이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하필 그 기간 동안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야 했죠. 조심해.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출장 가는 날 아침 남편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아마 제가 했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나 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남편이 떠난 그날 저녁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됐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뒤에 바짝 서시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라, 우리 와인 한잔 할까? 아들도 없는데 둘이서. 아버님, 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쉬려고요. 에이, 그러지 말고. 어차피 심심한데 얘기나 하자. 시아버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와인을 꺼내 오셨어요. 할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시아버지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시는 거예요. 며느라, 너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이 정말 복이 많아. 와인을 한 모금 마신 시아버지가 제 무릎에 손을 올리셨어요.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뭘 그래? 그냥 예쁘다고 한 것뿐인데. 아버님, 놔주세요. 제발요. 간신히 팔을 빼내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온몸을 떨었죠.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지금 전화해봤자 남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일만 크게 만들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혹시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무서웠거든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밤이 지나갔지만 다음 날은 더 끔찍했어요. 아침을 차려드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아버지가 또 저를 불렀어요. 며느라, 오늘 같이 외출하자. 옷 좀 사줄게. 괜찮아요, 아버님. 옷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제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사과하는 의미로. 시아버지의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정말 사과하려는 마음인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 집에서 쉬세요. 그럼 나 혼자 나갔다 올게. 실망이네. 시아버지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외출을 하셨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한참을 울었죠.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나올 수는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며칠 후면 돌아오시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술에 취해 계셨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뭔가 중얼거리고 계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어. 처음엔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혼잣말이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름이 시아버지 입에서 나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수진은 제 언니 이름이었어요. 친정 언니 말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시아버지가 우리 언니 이름을 부르는 거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때 내가 미쳤었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순간 이성을 잃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며느라?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아버님. 주무세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즉시 언니에게 전화를 했죠. 언니,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저는 언니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언니, 우리 시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죠. 5년 전이야.
내가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 너희 집에 놀러 갔다가 너랑 여동생이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일이 일어났어.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시아버지가 언니에게 했던 일, 언니가 겪었던 공포와 수치심. 언니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했다고 했어요.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 못했어. 그리고 증거도 없었고 누가 믿어주겠어?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따라서 울었죠. 그리고 최근 제가 겪은 일들을 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제 그만 참아.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아버지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녁 약속이 있다고 나가신 틈을 탔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USB였어요. 컴퓨터에 꽂아보니 수많은 동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믿을 수 없는 영상들이 있었죠. 시아버지가 몰래 찍은 영상들이었어요. 저와 언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친구들,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화장실과 안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은 것들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시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황급히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어요. 며느라, 뭐 하고 있었어?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일 당장 올 수 있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아버지 또 뭐 하셨어? 전화로는 말 못해. 제발 내일 와줘. 다음 날 남편이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USB를 남편에게 보여줬죠.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결국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하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언니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 5년 전에.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일어섰죠.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범죄야.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잠깐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도 피해자잖아. 우리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복사해 두었죠. 이틀 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어머니를 맞이했죠. 여보,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동생이 잘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이야.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알고 있었죠. 이제 폭풍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따로 만났어요. 시아버지가 동창 모임에 나간 틈을 탔죠.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죠.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저는 USB를 꺼내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처음엔 이게 뭐냐고 물으셨지만 내용을 확인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마셨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어요.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나도 의심은 했어.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긴 했거든. 하지만 설마 했지.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몇 번 목격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했다고요. 며느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저도 따라서 울었죠.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언니도 함께 참석했죠. 그리고 만장일치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시아버지는 체포되었어요. USB의 증거는 명백했고 추가 조사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지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셨고 저와 남편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재판 결과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병들어 있었어. 치료를 받을게. 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언니와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었고 함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점차 회복하셨죠. 우리는 모두 시아버지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거였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판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시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동안 조기 퇴직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횡령이 발각되어 해고된 거였어요.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빚도 많았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계속 돈이 없다고 했구나. 시어머니가 허탈하게 웃으셨어요. 그동안 시아버지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늘 돈이 없다고 했던 이유가 밝혀진 거였죠. 회사에서는 추가 고소를 진행했고 시아버지의 형량은 더 늘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시아버지의 숨겨진 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죠.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거든요. 민정 씨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민정 씨가 어릴 때부터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가 괴롭혔다고 했어요. 양육비를 핑계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요. 어머니는 결국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증오했죠. 민정 씨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또 다른 범죄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를 협박했던 녹음 파일, 폭행 흔적이 담긴 사진들. 이 증거들도 경찰에 제출되었고 시아버지의 죄목은 더욱 무거워졌죠. 재판이 모두 끝났을 때 시아버지는 총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시아버지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죠.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가졌어요. 건강한 딸이었죠. 언니도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상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죠. 언니의 결혼식 날 우리는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셨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민정 씨와도 가족이 되었어요. 명절마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죠. 비록 아픈 인연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증오하기보다는 연민이 들 때가 많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런 괴물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아버지도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할아버지도 비슷한 사람이었다고요. 대물림되는 폭력과 왜곡된 욕망. 하지만 그것이 시아버지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어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비밀과 거짓이 없는 투명한 가정에서요.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와 우리를 찾아오는 꿈.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도 우리 이야기의 일부예요.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제대로 설 수 있는 법이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